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지수부터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81%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은 지 좀 며칠 됐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를 올라서 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코스피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도 순매수를 했어요. 자, 기관들이 오랜만에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괜찮았던 것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총영사관 하나씩 난리 못 붙죠. 빰말대기 한 대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미국에서 이번에 1조 달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상원에다가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경기 부양이 곧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약 2.8조 달러 정도를 이미 풀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조 달러 정도 더 나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미국에서도 돈을 저렇게 풀어 제끼니까 다른 나라도 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렇게 실물 경기하고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하고 괴리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저 돈들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몰리는 곳에 자산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상승한 것도 이렇게 실물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승한 것도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은행 예금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은행 예금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요. 지금 6월 말 현재로 보면은 한 108조 정도가 은행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래요.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도 하고 돈도 나눠주고 또 지원도 하고 대출도 해줬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대출 받아 가지고 일단은 은행에 꼽아 넣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가 봅니다. 여튼 이런 돈들이 지금 그동안 부동산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부동산이 문제가 생긴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만약 이 돈들이 다시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엄청난 또 가격 폭등이 일어나겠죠. 물론 그게 거품입니다. 자, 여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해야지요.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물 경기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자산 가격의 폭등을 정부에서는 마땅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줄여야 되는데 돈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줄여버리면 파산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는 계속 규제로 일관하다 보니까 더 큰 폭등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여튼 돈이 많이 풀려있고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보유해야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면은 오늘 바텍이 30% 값보신다. 여기는 없지만은 모나미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자,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력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올려붙습니다. 특히 오늘 엄청나게 사서 이렇게 올려붙어요. 자, 이렇게 액세스 바이어도 보면은 시장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 누가 사나? 세력들은 사지도 않는데 개인들이 사서 상한가 만들어 보십니다. 영보화학도 크게 상승을 했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주식시장으로 묻지마 자금들이 몰려들어서 좋다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막 사재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면 아무 종목이나 막 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많은 종목을 보유해서 쭉 낚싯대를 많이 뿌려놨듯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뜬금없이 오르는 종목이 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팔면 된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팔아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최근에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흐름을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대단한 일로 상승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정돼 있다 아닙니까?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은 뭐 여러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정치 관련 테마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또 올겨울이 되면은 현재도 움직이고 있지만 의약품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일본이 다시 수출 규제 뭐 한다고 하니까 또 관련해서 오늘 모나미 날라붙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오르겠죠. 재료는 많이 있고 돈이 시중에 막 주식시장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막 오릅니다. 그런 종목도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 미리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좀 선점을 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도 오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팔아보면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순환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아무래도 좀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체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일부는 테마로 돌린다 하더라도 테마도 뒤따라가는 테마가 아니고 미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르면 그렇게 테마를 이용해서 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 가는 게 좋겠지요. 자,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전기전자 업종만 사보십니다. 그 외에 철강 금속 업종 돈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금속 광물도 움직입니다. 근데 왜 비금속 광물이 왜 움직이냐면 최근 금 가격이 움직인다 아닙니까? 돈이 풀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움직이죠. 금은 비금속 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이 저렇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주식 나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수한 분들 많으시죠? 들고 계십시오. 한국 시장에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자 영원히 부양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90년대 우리나라 1등 기업은 한국전력이고 지금 삼성전자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게 1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념삼아 들고 있는 것은 괜찮고, 또 그리고 이번에 한국 시장이 오르려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남기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자기가 돈 벌어 먹는 용도로 쓰지 삼성전자를 굳이 자녀까지 정리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자잘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오늘 고려 아연이 엄청나게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뭐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고려 아연이 왜 올랐나 일단 봐야 되겠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7월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이미 외국인들이 좀 이제 물만큼 묻다. 그러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최근에 금 가격 상승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려아연 자체가 취급하는 게 뭐 비금속 광물이기 때문에 금, 아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오르는 겁니다. 금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진다고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들어갈 입장은 아니고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 계속 들고 가야죠. 이것도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볼 종목은 한 3종목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 수급으로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 철강, 금속 업종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중소형주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이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이렇게 철강, 금속에서 2종목,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 정도 돼요. 그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합니다.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오른 종목들 좀 있을 거고, 시장 수급이 괜찮으면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끝으로 부자 되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 부동산, 뭐 금, 현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굳이 분산 투자하지 않더라도 또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거 딱 들고서 부자 되는 원동력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뭐 10년, 10년, 20년이면 20년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바로 그 버티는 원동력은 바로 현금 보유가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현금 들고 있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투자하는데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하냐고 화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안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다른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매달 돈이 나온다 그러면 그 현금 입고를 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렇게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잘리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 부동산, 뭐 주식, 금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머리를 쓴다 그러면 이 자산 자체도 비율을 맞춰서 순환매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들고 있어도 되지만 이 하나만 들고 있을 때 다른 자산이 오르면 또 그만큼 수혜를 받잖아요. 이것도 순환매 개념으로 가면 좋아요. 주식이 급등하면 너무 오르면 주식 좀 팔아서 현금으로 챙겨뒀다가 나머지 자산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또 금이 많이 오르면 금을 좀 팔아서 또 다른 데 분산 투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순환매 개념으로 가면 비율을 좀 조절해서 말이죠. 가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법, 시중에 엄청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부자들만이 어떻다, 부자들이 어떻다, 부자들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핵심은 지금 이야기 드린 게 끝입니다.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산해서 보유하고 가능하면은 자산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게, 오래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현금 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하면 그냥 다 부자 됩니다. 자, 아무쪼록 시중에 풀린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